만나면 좋은 친구 MBC. 실록이 푸른 6월, 화천 산양초등학교의 힘찬 아침입니다. 진짜 MBD? 오늘따라 잔뜩 들뜬 아이들. 그도 그럴 것이 오늘은 산양초 어린이들이 특별한 곳으로 소풍 가는 날입니다. 오늘 어디 가요? 오늘 군부대. 입대합니다. 네? 입대를 한다고요? 얘네 뭐 여기 남아 있어라 너네 오늘. 유치원생부터 6학년까지 전교생이 함께한 화천 산양초의 군부대 체험 현장. 그 특별한 하루를 소개합니다. 화천군 최전방을 지키는 육군 2포병여단 태양대대. 장병들이 특별한 손님을 기다립니다. 학생들 오면 이제 가르쳐주고 멘토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같이 얘기도 많이 해주고. 해보신 적 있어요? 처음입니다. 어떠세요? 처음. 살짝 긴장되긴 합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던 중 드디어 산양초 어린이들 입장. 어서 와. 군대는 처음이지? 안녕하세요. 선생님 뒤로 두 줄. 군인 삼촌들이 귀빈을 맞이하듯 우렁찬 박수로 아이들을 반겨줍니다. 우리 꿈나무들은 어떻게 부대로 소풍을 오게 됐을까요? 네, 우리 산양초등학교는 이 지역의 사방거리라고 옛날부터 불리워지던 마을이고 지역 주민들과 또 군인들이 이렇게 잘 상생해서 지내는, 연관되어 지내는 그런 마을이고요. 전교생이 40명이고 유치원이 8명인데 그중에서 많은 분들이 군가족이에요. 그래서 이런 군부대 방문 체험을 통해서 진로교육 체험도 되고 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가질 수 있어서 군부대 체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태양대대 입구를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충성! 오늘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있는 화천군 산양리를 지키고 있는 부대가 갖고 있는 무기와 장비와 물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나라를 지키는 우리 국군 장병들이 어떤 거를 갖고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견학을 다 해보고 또한 그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호국문예 활동으로서 여러분들의 장기를 잔뜩 발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가까이 있는 산양초등학교 학생들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멀리 있지 않고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좀 느끼는 것을 또한 감사하다는 마음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런 자리가 많이 있나요?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로 한 3, 4년 동안 이 활동을 못 하였는데 이제 격리 해제 단계가 완화되면서 가까이 있는 부대부터 초등학교 학생들부터 좀 불러드리게 됐습니다. 태양대대에게도 반가운 아이들과의 만남. 그 시작은 입이 딱 벌어지는 전차들의 등장. 영화나 게임 속에 나오는 거대한 자주포와 장갑차가 눈앞에 진짜로 나타나다니. 평소 쉽게 볼 수 없었던 진기한 광경에 아이들의 호기심이 폭발합니다. 이 전차 이름이 뭐라고요? 여기서 춘천까지 저 무거운 탄을 날릴 수가 있어요. 엄청 멀리 날아가죠. 우리 코끼리가 7마리, 코끼리 엄청 크고 엄청 무겁죠. 근데 그게 7마리에서 8마리가 와야지만 이 K9하고 무게가 비슷해져요. 엄청 무겁죠. 네? K9이 그리고 엄청 단단하게 만들어져서 총으로 쏴도 멀쩡하고 차랑 부딪혀도 멀쩡한데 우리 한번 뒤로 가서 한번 구경해볼까요? 아이들에겐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지만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군인 선생님. 덕분에 아이들은 같은 고장에 사는 군인 삼촌들이 어떤 훈련을 하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와, 이걸로 나라를 지키는 거래. 이번엔 다양한 군용 장비를 좀 더 가까이서 살펴보는 시간. 장난감과 달리 묵직한 소총의 무게도 느껴보고 방독면도 직접 얼굴에 써봅니다. 친구 얼굴에 크기가 맞아요? 냄새 지독해.
왜 쓰는지 알고 있을까요? 머리 구워보려고요. 여러분들 똑똑해요. 맞아요. 군인 아저씨들이 싸울 때 이제 총에 맞아도 지켜줄 수 있게. 근데 요거랑 이거랑 방랑 조끼랑 방정면이랑 같이 써요 그럼? 직접 군복을 입고 귀염으로 무장한 꼬마 군인이 돼봅니다. 짜잔! 사냥 어린이 소대 결성! 다시 해봐요. 하나, 둘, 셋. 충성! 꿈이 뭐예요? 군인 지구를 지키고 어느새 부쩍 친해진 아이들과 군인 삼촌들. 맨날 이제 이 남자애들이랑 작업하고 그러니까 칙칙했는데 어린 친구들 보니까 에너지도 밝고 좋은 기운을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이번에는 사냥초 어린이들이 군인 삼촌들을 위해 실력을 뽐낼 시간. 예, 지금부터 호국 문예 활동 시작할게요. 글짓기 그리기 시작할게요.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아 부대 안에서 진행하는 호국 문예 활동. 얘들아, 삼촌 기대할게. 어느새 이름도 외울 만큼 친화력 뿜뿜. 강석구? 뭐야? 아까 봤는데요. 누가 봤었어? 아빠의 직장으로 소풍 온 5살 혜원이는 일하는 아빠의 모습을 그림에 담아봅니다. 군인인 것만 알지 뭐 이렇게 아빠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는 잘 아직 모르는데 오늘 그래도 이렇게 와서 보고 나서 아이도 좀 느끼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아빠 멋있어? 멋있다고 해줘 그러면. 응? 안 해줄 거야? 화천군에 이제 군부대가 많습니다. 근데 많은데 이렇게 아이들이 이런 군부대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또 뭐 어떠한 장비를 뭐 이렇게 가지고 하는지를 좀 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은 것 같고 또 이렇게 군에 이렇게 나라를 지키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힘이 재밌어? 아빠 무슨 일 하는 것 같아? 우리나라 지키는 자, 이쯤에서 어떤 작품들이 탄생했는지 둘러볼까요? 오늘 부대 체험을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을 스케치북에 그린 아이들. 와. 뭐가 좋았어요? 탱크 만드는 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저희가 나라를 지킴으로써 여러 아이들과 어른분들이 좀 마음 편하게 다들 발 뻗고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군 장병들에게 큰 힘이 돼준 사냥초 어린이들의 마음. 그 마음에 보답하듯 호국 문예대회 시상식이 진행됩니다. 이번 대회 최우수상은 시와 그림이 어우러진 6학년 김현민 어린이의 작품. 신기한 그런 것도 많고 못 보면 약간 군대 물건 그런 것도 많이 봐가지고 신기했어요. 부모님한테 가는 곳 미리 배워서 좋다고 할까. 열심히 그림 그리고 나니 어느새 점심시간. 오늘은 부대 식당에서 군인 삼촌들과 똑같이 식사를 합니다. 식사도 군대 체험의 일부라는 말씀. 식판과 수저가 크진 않을까, 반찬이 입맛에는 맞을까. 정말 맛있어요. 체험하는 거 너무 재밌어요. 체험하는 거. 너무 밝아서 좋고 감사하다고 해주니까 마음이 더 따뜻해진 것 같아요. 웃음이 가득한 식탁입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하천 살면서 가까운 부대 이렇게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서로에게 행복한 추억으로 남은 하루. 군부대를 직접 방문하고 많은 걸 경험해본 시간이 앞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둘도 없는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부대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되게 좀 고맙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학교 돌아가서도 또 여러분들 부모님들 중에서 또 군인 부대에서 일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고마움 잊지 않고 학교에서도 계속 씩씩하게 재밌게 즐겁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재밌었어 얘들아. 이제는 학교로 돌아갈 시간. 아쉬움을 뒤로한 채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항상 우리 곁에는 여러분들을 지키는 군인들이 있고 우리 군인들을 믿고 열심히 재밌게 초등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냥초 어린이들의 짧지만 신나는 입대 체험. 해양대대에서의 특별한 군부대 소풍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드넓게 펼쳐진 동해바다 그리고 아름다운 소나무 숲 모두가 좋아하는 강릉 송정해변입니다. 이런 곳에서 일을 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제가 워케이션하는 장소 바로 앞에서 바다가 보이다 보니 좀 그런 기분이 굉장히 환기되는 그런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좀 갑갑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바다를 바라보면서 일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일단 1차적으로 만족을 하고 계시고 뭐 백색 소음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직장에서 이어폰을 끼고 파도 ASMR을 들으면서 근무를 하는데 전 실제로 동해바다의 파도 소리를 실감나게 들으면서 근무할 수 있는 게 정말 큰 매력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상상 속 바로 그곳이 나의 일터라니. 강릉이 휴식과 일을 동시에 즐기는 워케이션 도시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최고의 비경을 눈앞에 둔 직장. 일에 집중력은 올라가고 휴식 시간도 대만족이죠. 워케이션에 참가해 일의 능률을 올리는 직장인들. 그들은 이곳에서 도시에서 못다 이룬 꿈을 펼치고 있습니다. 울창한 솔숲 바로 뒤 호텔 1층에 워케이션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우리네 직장인들의 모습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용인에서 살고 있고 수입 자동차 업계에 다니고 있는 이서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3박 4일로 와 있고 강릉에 지금 3일 차예요. 그래서 사실 내일 오후면은 이제 돌아가는 일정인데 일단 그 프로그램 자체가 회사에서 좀 권고 사항으로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원자들을 받기도 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워케이션이라고 이제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실제로 이게 어떤지 나도 좀 참여해보고 싶어서 네, 지원하게 됐습니다. 일단 날씨가 되게 좋았어요. 저희 도착한 날부터 엄청 청량했고 그래서 약간 이미 그때부터 좀 분위기 자체는 그러니까 기분 자체는 되게 환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요. 저 에메랄드 물빛을 보고 누군들 반하지 않겠어요? 바다는 직장인 서진 씨의 길동무가 돼주죠. 강릉을 워케이션 도시로 만들고 싶다는 당찬 포부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강릉에서 워케이션 공간과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최지백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지역에서 좀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해보고 서비스를 이제 만들어보자. 좀 어떻게 보면 이주를 결정하고 창업을 이제 생각한 케이스입니다. 강릉이라는 도시를 선택하게 된 거는 바다와 산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강릉에는 비교적 다른 도시들보다 풍부한 문화 자원이나 지역 자원들이 많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무래도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는 강릉이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관광도시로 많이 부상을 할 거다 그런 예측을 하고 이제 강릉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남들 모두 도시로를 외치는 세상. 그런데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살아보고 싶었던 꿈을 실천하려고 온 직원도 있다네요. 저는 30살 강릉으로 이주한 박찬원이라고 합니다. 전에 수도권에서 다른 대기업 계열사 회사를 다니고 있었다가 이직했습니다. 현재 워케이션 프로그램 상품을 기획하고 그 기획한 상품을 B2B 다른 기업들한테 세일링하고 영업하는 영업 직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 직장은 보수적이었는데 현 직장은 좀 자율도가 높아서 제가 하나부터 10까지 좀 찾아서 해야 되는 게 좀 사실 부담스러울 때도 있는데 그만큼 자율성이 높다 보니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서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수도권에 살 때는 다들 똑같은 표정으로 살아가는 느낌이었는데 강릉은 사람들마다 본인만의 색깔이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제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것 같아서 가장 좋았습니다. 역시나 요즘 사람들은 일과 휴식의 균형감,
그리고 나만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삶을 선호하네요. 그렇다면 서진 씨는 워케이션이 만족스러울까요? 아침에 그래서 갑자기 커피 땡기면은 그냥 그러니까 뭐 사무실에서는 고작 지하 내려갔다 오는 게 다인데 어디 검색해서 여기 커피 맛있대 이러면서 차 끌고 잠깐 갔다 오고 근데 와서 또 커피 마시면서 일 좀 하고 잠깐 바닷가 산책 갔다 오고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 5분, 10분 짬을 내서 하더라도 조금 더 이제 아 진짜 온전한 쉼이다. 약간 나에게 리프레시가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을 준 것 같아요. 사실 워케이션이 달라지는 건 내가 문득 멍 때렸을 때 바다가 보이는 것 그 정도인데 지역을 잠깐이라 옮겼다는 것만으로도 리프레시가 된다는 점이 회사에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소한 것들이 아이디어를 주고 영감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프로그램을 사실 많이 이제 기획을 했었어요. 뭐 안반대기로 별을 보러 간다거나 아니면 바다 앞에서 책을 읽고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는 리모트 워크 환경을 마련해 드린다거나 아니면 오랜 고택에서 음악 연주회를 듣거나 그리고 뭐 요리를 하거나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시도해 봤는데 결국에 이제 개인 고객에서 기업 고객으로 넘어가면서 기업이 가장 중요시하는 거는 아무래도 일이다. 그래서 일을 중점으로 조금 더 프로그램들을 많이 좀 소거했던 것 같고 그런 워케이션 프로그램들을 이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워케이션에 관심을 갖는 도시는 무척 많습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앞다퉈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데요. 과연 강릉만이 갖는 정체성과 매력은 무엇일까요? 약간 관광지라는 느낌은 확실히 있죠. 아무래도 그 유명한 뭐 순두부, 초당 순두부 이런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그냥 그걸 떠나서 저한테 되게 좀 고즈넉하고 이게 바다가 그러니까 소나무랑 어우러진 곳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저한테는 그 이미지가 엄청 좋게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 옵션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강릉이란 지역을 선택하게 된 것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로 이제 강릉에서 거주한 지 한 5년째 넘어가는데 강릉에 앞으로 더 오래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강릉 인구가 20만인데 그렇게 붐비지도 않고 또 그렇게 또 척박하지도 않고 그런 지역 축제나 행사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생활의 서비스로 저희는 누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아무래도 강릉에 대한 이제 거주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 3박 4일가량의 워케이션 일정. 그 시간을 온전히 누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들은 현재 이런 기회를 통해 자신만의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요. 이제 사실 이런 워케이션이 활성화되면 뭐 다른 지방으로 좀 원격 근무 같은 게 좀 유연해질 것 같고 이게 나중에 해외로도 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제가 얼마나 이제 이런 데 타지에 가서 이런 원격 근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 스스로도 좀 테스트해보고 싶고 아마 이런 게 좀 일에 있어서 좀 환기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로컬에서 운영되고 있는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찾아서 해야 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배우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미래의 목표로는 강릉에서 저만의 사업을 한번 시작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자그마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고 그것들을 이제 고객들한테 제안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창업을 지속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좀 각오나 좀 목표 같은 경우는 뭐 반려동물과 함께 이제 워케이션 한다거나 아니면 청년들만을 위한 워케이션 서비스를 만든다거나 좀 다양한 그 타겟 고객에 맞춰서 좀 라이프 스타일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좀 큰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건 지역만이 갖는 고유한 역사와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때 가능합니다. 그렇게 내실을 다진 지역엔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들게 마련이겠죠. 그렇기에 지역의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액티브 시니어라고 들어보셨나요? 은퇴 이후에도 주체적인 즐거움을 찾아가며 활기찬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분들인데요. 원주의 당당한 액티브 시니어들이 오늘의 주인공.
은빛 청춘의 설렘 가득한 무대를 만나봅니다.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이곳에 첫 연주회를 앞두고 막바지 연습이 한창인 분들이 계십니다. 더 내려가는 분이 계셔야 돼서 앞에. 이쪽으로 볼까요? 손이 시작. 맞아요. 좀 고문장이에요. 꼴이니까 더 웃어요. 저기 뒤에 계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시죠? 저기 실버 누리 합창단 그 단원분들이신데. 실버 누리 합창단, 네네. 실버 누리 합창단은 그 실버 예술단 중에 하나예요. 실버 예술단. 예. 실버 예술단은 그 오케스트라, 실버 윈드 오케스트라의 그 관악 그 협주 파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 스포츠 댄스, 돌아온 청춘이라는 스포츠 댄스의 한 부분, 그다음에 여기 그 합창단의 그런 세 분야를 나눠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을 통해 세대 간의 공감을 끌어내는 원주 실버 예술단. 그중 합창단은 2018년 2월부터 활동하고 있는데요. 전국 실버 장기자랑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할 정도로 수준 높은 하모니를 자랑하는 팀입니다. 근데 오늘이 제가 듣기로는 우리 실버누리 합창단의 첫 번째 정기 연주라고 들었어요. 이게 연습을 그동안 많이 해오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셨나요? 그냥 주 2회씩 계속 연습했었는데 연습한 곡이 이렇게 한 곡하고 쌓일 때마다 좀 아깝고 우리끼리만 이렇게 즐겁게 노래 부르는 것보다는 좀 같이 나누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어른들한테 특별한 그런 추억을 하나 만들어드리고 싶어서 생각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됐어요. 그렇군요. 딱 이게 선생님이 들으시기에도 이거 우리끼리만 이렇게 하기에는 아깝다. 누군가 들려줘도 충분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또 이 많은 분들이 첫 번째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공연 뭐 선곡도 그렇고 약간 어떤 뭐 메시지라든지 어떤 뭐 그런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노래를 고를 때도 일단 너무 어렵지도 않아야 되고요. 너무 높지도 않아야 되고 그 어르신들이 본인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게 내가 살아온 이 인생에 대한 내 노래야 하는 게 느껴져야지 이게 와닿으시기 때문에 그런 위주로의 가사를 보고 좀 많이 골랐어요. 합창단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열정으로 6년째 왕성한 활동을 해왔지만 정기 연주회는 이번이 처음, 오늘이 디데이입니다. 기다린 만큼 설레는 마음으로 관객을 사로잡을 준비 완료! 5시 조금 5분 전에 오셔서 또 안전교육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파이팅하고 가요? 시작! 파이팅! 정기 연주를 앞두고 마지막 연습을 끝냈는데 어떻게 지금 뭐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뭐 약간 설레는 마음도 있고 약간 떨리는 마음도 있고 여러 번 합창을 했기 때문에 조금 자신감은 있어요. 이 베테랑의 느낌. 어떤 파트를 맡고 계십니까, 합창단에서? 저는 베이스를 맡고 있습니다. 베이스는 저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또 이 한 저음하기 때문에 저랑 저음 대결 한번. 도, 시, 라, 솔, 파, 리, 레, 어떻게 지금 공연을 이제 몇 시간 뒤면 무대에 쓰실 텐데 지금 심정이 어떠신가요? 그냥 기대가 되고요.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뭐 떨리면 그런 건 없고. 야, 이 실버누리 합창단 분들은 다들 담대하셔. 오후 5시 만반의 준비 마치고 이제 드디어 최종 리허설이 시작됐습니다. 드레스 입었어요. 천천히 가야 돼. 오면대 높이 조절하세요. 보니까. 이제 정기 연주회 첫 번째 우리 실버누리 합창단의 정기 연주회를 앞두고 있어요. 이제 뭐 무대 올라기까지 지금 시간이 뭐 1시간도 채 안 남은 것 같은데 단원분들에게 또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라는 거는 건강하게 언제 오래도록 같이 이렇게 즐겼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냥. 나비 넥타이와 드레스로 특별해지는 날. 멋진 무대 매너와 화음으로 관객들을 만날 시간이죠. 자, 다들 준비되셨죠? 만나면 좋은 친구 실버누리 합창단 파이팅!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무대가 더욱 빛나겠는데요. 우리 아내분한테 응원의 한마디 뭔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네, 영희야 오늘 아주 기분 좋게 자신 있게 노래 잘해줘. 고마워. 사랑해 한번 해줘야죠. 사랑해. 어머니 잘하세요. 사랑합니다. 주영수 언니 화이팅! 할머니 화이팅! 그럼 지금부터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실버누리 합창단 제1회 정기연주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부부 단원부터 올해 90이신 최고령의 어르신까지 관객들의 축하와 응원 속에 모든 단원들 무대 당당히 섰습니다. 연륜에서 나오는 하모니가 깊고 잔잔한 감동을 전해주며 무대를 꽉 채웠던 첫 연주회. 야, 진짜 관객 반응도 너무 폭발적이었고 저도 보는 내내 너무 멋지고 뭉클해가지고 야 진짜 울컥하는 순간도 있었는데 오늘 멋지게 첫 번째 정기 연주회를 마쳐주신 우리 어르신분들에게 합창단 단원분들에게 또 수고했다고 한마디 해주신다면. 그동안 그 연습하는 그 과정들이 너무 힘들고 열정적이었다라는 그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오늘 현실적으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나타내게 돼서 너무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이 정기연주회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우리 실버누리 합창단 단원과 지휘자, 그다음에 반주자 분들께 모두 감사드린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노래하는 즐거움에 푹 빠진 만년 청춘, 합창으로 소통하고 화음으로 조화를 이루는 노년의 열정, 은빛 청춘의 그 열정으로 이 세상이 더 아름다워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수 최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 3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주시는 제 팬분들, 꿈달채 회원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가 요즘 아가들을 보면 막 너무너무 귀여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제가 동물들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와본 이곳이 어떤 곳이냐? 바로 귀여운 동물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는 곳이라 그래서 제가 어젯밤부터 잠을 설쳤잖아요. 저처럼 아마 예쁘고 귀여운 동물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는 곳이겠죠? 아우 세상에, 네. 지금 어떤 동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가보시죠. 출발! 귀엽고 소중한 동물들 만나러 가보자고요. 넓게 펼쳐진 동물원. 이곳의 주인장들은 과연 누굴까요? 오, 신기한 동물들이 많은 듯한데.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와, 여기 지금 다양한 동물 친구들이 많네요. 네. 제가 알기로는 아주 특별한
동물 친구가 있다 그래서 오늘 왔는데 어떤 네. 친구인가요? 저희 동물이 많이 있는데 네. 그중에서 이제 요즘에 좀 환경보호나 자연이 관련된 그 이슈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국제적 멸종 위기 동물에 대해서 제가 좀 오늘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그렇습니다. 멸종 위기의 동물이요? 네. 멸종 위기종인 뱀장어의 씨가 마르고 있습니다.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돼서 국가 간의 거래가 금지된 고래 고기를 굴착기가 하천 바닥을 파내고 둔치의 갈대와 수목은 모두 베어졌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국가들이 서로 이제 자연에 있는 야생동물을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멸종 위기 야생동물이라는 거를 이제 해서 보호하고 있어요. 네. 흔히 이제 줄여서 사이테스에 해당 동물이라고 말하는 게 있는데. 오, 이게 그 카멜레온. 카멜레온 뭐 이거 있잖아. 어머, 이 색깔이 변한다는 그 카멜레온이잖아요. 맞아요. 오. 이제 자기 몸을 이제 보호하려고 이제 네. 색깔이 변하는 그런 게 있고요. 근데 이 친구는 잘 안 변하는 친구예요. 카멜레온이라고 다 변하는 건 아니고 네. 안 변하는 친구도 있고 잘 변하는 친구도 있고 너무 느리다 보니까 다른 일에 의해서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수명이 짧아요. 어, 그렇군요. 네, 그리고 번식하는 것도 이렇게 짧다 보니까 네. 이제 대체적으로 개체수가 많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친구들도 이제 국제적 멸종 위기에 거의 카멜레온은 거의 전종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네. 이곳은 앵무새가 모여 있는 곳. 아니 그런데 이 친구는 어디가 아픈 건가요? 털을 보시잖아요. 네. 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치료제 때문에 데리고 있고 네. 그리고 자해를 조금 하는 친구예요. 포미. 네. 사이테스 동물이다 보니까 오히려 신경을 쓰고 잘 키워야 되는데 그런 못한 경우들이 좀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개인분들이 키울 때 같은 경우는 이런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 새라 그러면 그냥 키우고 싶으면 아무나 다 키울 수 있는 건 줄 알았는데 뭔가 그런 게 다 나뉘어지나 봐요. 네, 지금은 사이테스 1급으로 돼서 이제 동물원만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아. 네, 그런 새들도 있고 이제 사이테스 1, 2, 3급이 있는데 포유류는 1, 2, 3급을 전부 개인은 못 키우고 동물원만 키울 수 있고 네. 파충류나 조류 같은 경우는 개인도 2, 3급은 키울 수 있지만 1급은 못 키우는 거예요. 미처 알지 못했던 다양한 종류의 멸종위기 동물들. 지금 가까이 있는 이 친구 같은 경우가 예, 우리가 흔히 우파루파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네. 원래 이름이 이제 아울로트리라고 하는 도롱뇽이에요. 아, 도롱뇽이에요? 네. 그래서 얘는 완전 수생이어서 이렇게 아가미가 네.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아가미를 가지고 있는 이제 멕시코 도롱뇽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도 사이테스는 해당되는데 이제 국내나 이쪽에서 번식이 많이 돼요. 그래서 서로 양도 양수라는 건 신고는 안 해도 되는 동물인 게 이 우파루파, 아울로트리. 키울 수는 있는 거네요. 네, 개인도 다 이제 반려동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쪽에 있는 이 거북이가 이제 미시시피 머드 터틀이라 그래서 네. 미국 쪽에 있는 그 진흙 거북이에요. 이 종도 이제 새로 사이테스에 등록이 된 종이고요. 네. 그리고 이쪽에 있는 레이저백 머스크 터틀. 머스크 네. 터틀은 이제 사양 거북이에요. 사양 거북이 이쪽은 일반 사양 거북이, 커먼 머스크 터틀. 이 종들도 네. 다 이제 새로 사이테스에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수출입이나 이것도 이제 제한이 되고 네. 좀 지정이 되면 사육자 입장에서도 조금 더 관심도 갖게 되고요. 아무래도 네, 그런 게 좀 있죠. 이거 잘 알고 이렇게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잘 모르고 키우시는 분들. 그래서 아마 모르는 분들 많이 많죠. 계실 네.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은 이제 가까운 이제 지방 환경청이나 이런 데 문의해서 그 등록 종이면은 이제 신고하고 네, 네. 그렇게 키워야지 나중에 이제 불이익도 없고 네, 계속 반려동물로서 오래 키울 수 있습니다. 네. 한쪽에선 보호하고 있지만 또 다른 곳에서 자행되는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로 생각보다 많은 동물들이 멸종될 위기에 처한 상태. 없어져도 그만인 생물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죠. 동물이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바로 사람들에게도 바람직한 환경입니다. 원장님, 오늘 제가 이 동물농장을 쭉 둘러봤는데 멸종 위기종이 생각보다 너무 많더라고요. 멸종 위기종과 이 생태 교란종 뭐 이런 것들의 구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떻게 나누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네. 네. 그럼 그거 알기 위해서 이제 동물의 분류를 잠깐 얘기하면 우리가 고기라든가 네. 계란이라든가 이걸 먹기 위한 네. 가축이 있잖아요. 가축 있죠. 그런 걸 이제 흔히 경제동물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그 반려동물 아시죠? 반려동물은 같이 키우는 거. 네. 예. 근데 그 우리나라의 법적 반려동물로 되어 있는 거는 네. 강아지, 고양이, 그리고 기니피그, 토끼, 햄스터, 그리고 패럿 이 6종밖에 없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개념이 틀려져서 네. 나랑 같이 식구로 키우면 다 반려동물로 하잖아요. 네. 그래서
법적으로는 반려동물, 그 외의 동물들은 이제 야생동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야생동물 중에서 사이테스에 해당되는 동물은 이제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라고 네. 해서 전 세계에서 보호해야 된다 하는 종을 말하는 거고요. 네.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또 각 나라마다 이제 천연기념물이라든가 그리고 보호동물로 지정해서 따로 키우는 동물들이 이제 있는 겁니다. 네. 아니 특별히 이렇게 멸종 위기종이 점점 늘어나는 그 뭐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뭐 이제 환경이 파괴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식지가 파괴되는 거죠. 이제 개발에 의해서 뭐 뉴스 접하거나 그러면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밀림 쪽에서도 뭐 다른 목적에 의해서 이제 산림이 파괴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서식지가 없어지면서 멸종위기종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대처를 해야 이 종이 조금 더 줄 수 있을지 우리들이 이 동물들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원장님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법적인 그런 양도양수 신고나 그런 잘 지키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뭐 야생동물이 위험에 처하거나 그러면 방치하지 않고 뭐 관할지자체라든가 뭐 이런 쪽에 신고해서 걔네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그러한 시민 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어린 생물들을 이제 성체까지 클 수 있게 보호해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금어기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맞아요. 네. 뭐 강해라든가 뭐 바다에서 잡는 그 금어기 좀 지켜서 하면 되고 뭐 밀렵이라든가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멸종위기종이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인간이 동물에게 가책 없이 저질러 온 악행은 결국 우리를 위협하는 부메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구상의 멸종 위기종이라는 말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보호와 관리만이 인류와 자연의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리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악기. 하지만 때론 망가지고 부러지고 제대로 소리를 낼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 악기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나무다 보니까 계속 이게 탁탁탁 치게 되면은 세월에 의해서 깨지게 돼 있어요. 조금씩 미세하게. 그러면 그런 부분도 깨진 거 찾아서 메꿔주고. 관악기 수리 장인 임성균 씨를 만나봅니다. 유유히 흘러가는 소양강과 함께 춘천 호반의 풍경을 품고 있는 춘천시 우두동. 최근 이곳에 악기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온전한 악기의 모습은 없고 조각조각 굴리는 악기들이 낯설기만 한데요. 이곳의 주인인 임성균 씨, 고장난 악기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클라리넷을 전체 수리라고 해가지고요. 악기에 이제 달려 있는 모든 이제 부속품들 그런 거 다 띄어서 새 부속품으로 한 다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 악기처럼 만드는 작업이에요. 악기도 컨디션이 좋은 상태에서 더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겠죠. 정확한 음이 나도록 악기를 수리합니다. 이렇게 누르면 이게 이제 막히는 역할로 해서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래되면은 이게 지금 새로 이제 갈아 낄 부속품이고, 하얀 게. 그리고 요거는 엄청 오래된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한 6, 7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6, 7년이 되면은 이게 딱딱해지기도 하고, 그 쿠션감이라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 막혀야 되는데 딱딱해지니까 보이기면 막힌 거고 실질적으로는 막힌 부분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악기가 불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답답해진다는 거. 좋은 의사가 환자마다 맞춤형 처방을 내리듯이 악기 수리도 마찬가지. 연주자가 무엇을 불편해하는지 취향에 맞춰 수리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연주를 했던 경험이 있어서 연주자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합니다. 이렇게 다쳤을 때 이런 종이로 이렇게 테스트를 하거든요. 할 때 꽉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본인이 계속 쓰던 악기이기 때문에 수리를 하면 그만큼 더 좋은 소리라든지 더 편한 연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수리를 진행하는 게 맞죠. 예를 들어서 요거는 80년도에 나온 악기예요. 80년도? 네, 80년도쯤에. 정확한 연도까지는 아닌데 한 85년도 뭐 한 83년도 요 정도 사이에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취미로 클라리넷을 시작한 임성균 씨. 학교에서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대학까지 음대로 진학을 했는데요. 열심히 공부하던 그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이제 망막박리라는 눈의 망막이 떨어지는 이제 그 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수술 받고 나서 이제 어쨌든 학교를 이제 4학년을 다시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신경들이 다 살아있는데 이쪽은 치과에서 이제 마취 받고 나서 들 풀릴 때 느낌, 힘이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힘이 이쪽에만 되고 이쪽에만.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힘을 주면서 악기를 불어야 되는데 그 힘이 안 되다 보니까 판단을 했죠. 앞으로는 이제 연주자로서는 살아가지 못하겠구나. 인생의 전부였던 연주는 할 수 없었지만 고장난 악기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듯 새로운 희망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쨌든 진로를 바꿔야 되잖아요. 진로를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대학교 4학년 때까지 그 긴 세간 동안 음악만 했는데 다른 직업 찾기에는 되게 막막한 거예요. 여태까지 음악만 했는데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학교 선배 중에 한 분이 악기 수리를 하고 계셔요. 근데 그분에서 일하는 곳에서 직원을 뽑는다. 그래서 그 계기에 그럼 제가 가서 일을 해보겠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악기 연주에서 악기 수리로 진로를 바꾼 임성균 씨. 자신이 연주했던 클라리넷을 수리하면서 새로운 매력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전공했던 클라리넷 외에도 더 많은 악기를 수리해보고 싶었다는데요. 늦은 나이였지만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악기들이란 게 다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 건너온 악기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이왕 악기 수리 시작한 거 그 본고장 가서 다 배워보자. 클라리넷뿐만 아니라 뭐 플룻이든 색소폰이든 다 배워보자 하는 마음에 제가 30살에 유학을 결정해서 나간 거예요. 그동안 악기 수리를 위해 먼 곳까지 가야 했던 연주자들, 이제는 춘천에서 제대로 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춘천에서 음악 활동하시는 분들에겐 희소식이 따로 없죠. 지금 안에 요 누르는 키 있잖아요. 미파. 여기 지금 요 스프링 텐션이라든지 요 나사 기름이 좀 많이 뻑뻑해요. 누를 때 힘드실 거예요. 누르기. 소리가 이제 뭐랄까 1옥타브, 2옥타브 이제 악기 음역대가 있잖아요. 근데 1옥타브 연주할 때 소리가 좀 제대로 제 음이 안 나고 소위 이제 픽살이라 그러죠. 그런 게 자꾸 나고 그래서 점검을 받아보려고 왔습니다. 수리하는 틈틈이 자신의 클라리넷으로 연주를 하는 임성균 씨. 클라리넷 특유의 따뜻한 음색이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듯합니다. 이거 수시로 모집이에요? 춘천으로 돌아와 악기사를 열면서 같이 공부했던 선후배들과 함께할 기회가 많아졌는데요. 최근엔 오케스트라 두 곳에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록 소리 나서
시각장애인 학교로 출장 수리를 나온 임성균 씨. 학창 시절 선생님도 계시고요. 학생들의 악기를 수리하기 위해서 틈틈이 들릅니다. 악기가 옛날 워낙 오래된 악기고. 그러니까요. 지금 골동품 악기라. 넓게 깎아서 갖고 올게요. 그래. 네. 아니 하여튼 뭐 사이즈만 맞게 하면 되니까. 맞아요. 한쪽 시력을 잃어야 했던 고통을 알기에 시각장애인 학생들 악기 수리에 더 마음이 쓰입니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악기를 이렇게 잘 이렇게 관수를 못하니까 이런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그렇게 자주 망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자주 와서 이렇게 수리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점이 제일 좋죠. 뭐. 제가 캠핑을 되게 좋아해요, 원래. 그래서 서울에서 있을 때는 캠핑 장비가 다 있었는데 뭐 이런저런 이유에서 다 처분을 했지만 고향을 돌아오기도 했고, 그래서 나중에 꿈은 어쨌든 강원도에 음악 인구가 생각보다 많아요. 캠핑 삼아 돌아다니며 그분들 찾아서 제 악기 수리를 해주고 약간의 뭐 재능 기부격이죠. 약간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나중에는. 들이쉬고 내쉬고 사람들이 늘 내뱉는 이 숨으로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는 관악기. 이제는 망가지고 깨진 악기에 또 다른 숨을 불어넣습니다. 예기치 못한 시련 앞에서도 자신만의 길을 굳건하게 걷는 임성균 씨. 앞으로도 응원할게요.